이번에는 해외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으로 하나둘씩 복귀하는 나라도 있는데 확산세가 다시 커져서 걱정을 끼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탈리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탈리아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현지 상황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 겁니까? 저는 지금 이탈리아 피렌체에 살고 있습니다. 예, 피렌체 그쪽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이탈리아는 3단계로 등급을 나누어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피렌체는 지금 가장 위험한 단계인 3단계 레드존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탈리아는 하루 평균 약 2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왔었고요. 어저께는 7,700명으로 지금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피렌체는 680명, 어저께 확진자가 680명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레드존이기 때문에 필수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서 거리는 매우 한산한 편입니다. 예, 3단계 중에 가장 심각한 레드존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백신 접종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4월 6일자 통계를 보면요. 현재까지 1,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인구가 6,1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접종률이 약 20%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1차 접종 대상자들이 먼저 하고 있고요. 1차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률은 약 80%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3월까지 백신 확보가 1,400만 개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고요. 6월까지는 약 한 4,800만 개의 백신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화이자가 약 한 60%,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모데나 순으로 그렇게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혹시 백신의 종류별로 사람들의 선호가 엇갈리거나 하는 경우도 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화이자 백신을 더 선호한다든지. 그거는 예. 글쎄요, 사람들이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아주 자세한 것보다는 일단 백신을 먼저 맞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를 백신 주문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주문량에 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만 지금 도착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쪽도 이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코로나 확진자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병상이 바닥에 나서 병원 뭐 계단에서 치료를 받고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바닥뿐 아니라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고 거의 뭐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병원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현재까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총 3,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2만 명 정도가 매일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대부분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의 경우에만 병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말에 의하면 얼마 전에 한 이탈리아 친구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구가 한번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의사에게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물었더니 의사가 10일 안에는 양성으로 반응이 100%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가격리를 하고 나서 10일 후에 코로나 검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는 코로나 검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한 이틀 정도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틀 동안 대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80유로를 내고 개인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검사조차도 바로 받을 수 없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 방역 당국에서는 현재 어떤 방역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방역 정책 중에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3단계 제한 조치입니다. 옐로우, 오렌지, 레드존으로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그 감염자 수에 따라서 매번 이렇게 그 시간이 저희가 바뀌곤 하는데요. 이번에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국이 전부 다 총 봉쇄령을 내렸었고요.
그리고 부활절 연휴가 끝난 지금 직후에는 현재 이탈리아는 대부분 오렌지존과 레드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렌지존과 레드존으로 지정이 되면 바나 음식점 같은 모든 곳에서는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탈리아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대부분 테이크아웃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에 밤 10시 이후에는 강력하게 통행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다시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오후 4시 이후에 슈퍼에서 술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광객도 뚝 끊기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이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광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없으신가요?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예. 예,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도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관광 산업이 비중이 워낙 큰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막심한데요. 얼마 전에 관광청 담당자가 이탈리 뉴스에 나왔었어요. 사회자가 언제부터 여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백신 접종이 한 60에서 70% 이상은 돼야지만 여행이 가능할 거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뭐라고 예측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계획은 하되 예약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먼 곳에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다님. 코로나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영국에 거주하고 계신 교민 한 분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볼 텐데요. 윤태영 씨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신 거죠? 네, 저는 현재 영국 동부 서폭주에 있는 셰일릭스토우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쪽 지금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많이 보도가 됐을 것 같긴 한데요. 영국은 작년 12월 말에 확진자 수가 8만 명까지 치솟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올해 1월 5일을 기점으로 3차 국가 봉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개월 이상이 흐른 상태인데요. 지금은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지금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봉쇄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빠른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지난 3월 8일부터 전면 등교가 실시가 되었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2일부터는 미용실이나 펍 같은 비필수 업종 영업들도 이제 재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중순부터는 이제 공용시설을 갖춘 캠핑장 등의 이용도 가능해져서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이탈리아 상황을 정리해 드렸는데 그쪽과는 참 많이 다르네요. 그쪽은 지금 봉쇄가 한창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 영국이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야외에 모이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기대감이 높아지는 걸까요? 코로나19가 좀 잡히는 것에 대한? 네, 일단 지난 3월 29일부터 6인 이하의 또는 2가구 이하의 야외 만남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마침 이틀 후인 3월 31일이 1969년 이후에 가장 더운 3월의 날로 영국에서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제 날씨가 대부분 온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쇄 완화와 또 온화한 날씨가 이제 겹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공원이나 바닷가를 많이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영국 국민들이 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입니까? 네, 일단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그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이제 증거들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방침 그러니까 이제 6인 이하 룰이죠. 이 룰을 야외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하고 그리고 강요들이 어, 자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또는 영국 거주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규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 백신 접종 1위 국가를 꼽으라면 영국을 꼽을 수 있을 텐데 백신이 현재까지 얼마나 접종이 됐습니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현재 3,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약 3,200만 명이죠. 이는 이제 영국 전체 성인 인구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도 54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영국 정부는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이에 따라서 12가지 그룹으로 이제 구분하여서 전국적으로 그룹별 동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 지금은 9번째 그룹인 50에서 59세 사이 또는 10번째 그룹인 40에서 49세 사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거부감이나 뭐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국 전역의 지역별 백신 접종률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이제 남서부 지방이 96%로 가장 높고요. 런던은 85%, 남동부는 95%,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부 지방은 94% 정도입니다. 연방 정부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잉글랜드는 93%,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90%, 웨일즈는 82%, 북아일랜드는 5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이제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이 수치가 이제 말해주듯이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개인의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는 지병을 가지고 있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들었고 또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강 기자님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이 백신 접종 후에 일부 봉쇄가 완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들의 봉쇄가 완화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영국 정부는 이제 4월 중순까지 50세 이상의 영국 거주자들에게 백신 복음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2일부터는 미용실이나 펍 등 비필수 업종 운영과 또 도서관 등 공공 서비스 시설의 운영이 재개가 됩니다. 다만 식당은 야외 테이블에서만 손님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5월 17일부터 야외 모임 숫자 제한을 이제 30명까지 완화하려고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6인 이하나 2가구 이상의 실내 만남을 그날부터 이제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극장이나 키즈 카페 등 다중 실내 이용 시설의 영업이 또 재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의 식사, 식당 안에서의 식사도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나 뮤지컬 공연 등 실내외 스포츠 문화 행사의 관중 입장도 단계적으로 제한이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 뭐 나이트클럽 운영 등 이제 남아있는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고요. 동시에 국민들과 영국 거주자들에게 셀프 테스팅을 일상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을 영국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혹시 백신 접종을 하게 된 것이 지금 이제 일상으로 다소 돌아가려고 하는 복귀, 그러니까 이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봉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영국 정부는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데이터가 사망자 수의 급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 입원하는 입원자 수의 급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잘은 알 수 없으나, 예, 그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봉쇄 완화 효과와 또 백신의 효과가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나중에는 이제 백신 효과가 훨씬 더 뚜렷해지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요새 이제 영국 정부에서 그 갇힌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 확인증이라고 부르는 백신 여권 도입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 여권의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건강상 이유나 또는 지병이 있어서 이제 백신 접종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자유를 백신 여권을 통해서 제한해도 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일반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신념상의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인 어떤 안전망 장치들을 함께 마련해 주셔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국에 거주하고 계신 윤태영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